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따단. 어색하다. 오늘 저희 저번 주 선거, 저저번 주 그 현충이었나요? 그 덕분에 저희가 3주 만에 2주 쉬고 3주 만에 지금 방송을 맞습니다. 네. 되게 좀 약간 간만에 오늘 그래서 특별히 미녀 두 분을 모시고 너 목소리가 여기 나오나? 네 나옵니다. 제가 가까이 있으면 너무 근데 이 지금 미녀 2명이라고 하니까 네. 느껴지는 게 있어. 이렇게 딱 생각해봐. 지금 수지랑 김희선인데 네. 김희선 세대라면 나이가 좀 있다는 느낌이 팍 들잖아. 김희선을 선택하기 쉽지 않거든 요새는. 아 그래서 그 얘기했거든요. 그치? 그래서 품이 있는 그녀를 봤습니다. 아니 품이 있는 그녀를 본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쵸. 품이 있는 그녀를 보고 김희선을 워너비로 한다는 거는 네. 그쵸. 이게 연식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 그 사연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 골수팬. 고수팬이 아 오래됐어. 네, 그럼 확실한 거죠. 나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 아니면 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지? 뭐야? 요새 애들이 장동건 이걸 하진 않잖아 잘. 그렇죠. 예를 들면 원빈이나 장동건은 좀 그렇죠. 요새 젊은 애들로 봐서는 나이가 좀 있는. 30대 이상 그렇지. 강다리. 이서준 뭐 그렇지. 이런 그렇지. 애들이한테 좀 이제 그렇지. 그래서 요것만 보고도 이 김희선 편 만든 사람이 나이가 좀 더 있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나? 알아서 가능해라. 알아서 가능하시라. 저한 골수팬 된 지 1년 됐습니다. 참고로 저분께서 인터넷 댓글을 단 적이 없는데 몇십 년 동안 그 김희선 욕을 하는 사람한테 처음 댓글 달았어요. 아. 욕을 하니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아. 그 정도로 볼스 팬이라고 아. 하시니까 알아서 가능하시라고. 좋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아 정말 되게 간만이라서 또 네, 한 2주 동안 쉬었고요. 그때 수요일마다 뭐가 있어서 진짜 쉰 거는 제가 한 6개월 이상 동안 방송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주 연속 거기다가 그럼 어딜 좀 갔다 올 걸 그랬는데 됐어요.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좋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이제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단어 부활못 두 분과 함께합니다. 참고로 네. 이제 저희 직원분들인데요. 연보현에 있어도 부활못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소개를 하고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고 하시죠. 좋습니다. 왼쪽 있는 분. 네. 오른쪽인데. 네 왼쪽. 아, 죄송합니다. 여기 바로 하시죠. 네, 바로 네. 해볼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더 잘 알고 싶은 여자 수지입니다. You don't know me. 왜 이러는 거야? Know me. 와, 내가 창피하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소개해 주세요. 네. 네. 투자는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K양입니다. 김희선의 K야. 김희선의 K. 이렇게 소개를 하는구나. 와, 유던 놈이 할 줄은 깜짝 놀랐네. 이거 아까 리허설 때 이거 안 했거든요. 저 한 방이 있네. 당황스럽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못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OX를 해본다고 하네요. 네. 내 얘기다 하면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이제 이거 내려야 돼.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내리 난 계속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은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저는 원하시면 계속 들고 아, 있겠습니다. 뭐 해주실 뭐지 그 편 뭐죠? 내가 하나 둘셋 읽어줄게. 하면 오픈해주시면 저희가 근데 이게 나도 드는 거야, 같이? 네 같이 드시면 네, 돼요. 좋습니다. 오픈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문가인 소장님과 부활못의 이제 그 의견을 한번 보는 거죠. 네. 첫 번째 질문. 나는 부동산을 잘 몰라서 힘들었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 자 아,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을 잘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잘 몰라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이거는 제가 힘들거나 불편했던 경험이라는데 부동산을 잘 몰라서 힘들거나 불편했던 경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집을 뭐 매매를 하는데 아니면 뭐 전세 계약을 하는데 몰라가지고 뭐 당했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럼 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그 팻말을 색깔 앞으로 하나, 둘, 셋. 오, 이게 왜 이런지 나는 알아. 일단 얘기 들어 아니야, 먼저 내가 먼저 얘기를 해줄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그런 일을 경험해야 불편할 수 있거든. 정답! 역시 소장님. 역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할 네. 일이 없어. 음. 잘 생각해봐. 말 탈 때 불편함을 느껴봤어? 말을 안 타봤는데 어떻게 느껴? 아,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당연히 회장 불편할 목마밖에. 그렇지. 그럼 편안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부동산을 잘 몰라서 힘들었거나 불편하려면 일단 부동산 거래를 해봐야 돼. 전월세를 구해보거나 매매 사거나 팔아보거나 뭔가 이게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불편했던 경험 보통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불편했던 경험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는 어리다 하면 20대나 뭐 30대 초반 이 정도라면 전월세를 구하면서 집 임대를 구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잘 몰라서 뭐 전세금이나 보증금 아니면 복비나 이런 것들을 좀 손해 보거나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부동산을 사면서 잘못될 뭐 불편했던 경험, 손해 보는 경험은 뭐 사기당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 빼주는 거야? 제가 뺄게? 네, 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빼기 어렵거든요, 이게. 어. 제가 빼드릴게요. 따단. 빠밤. 자, 내 내 주변에 주변에 나와 같은 구할못이 많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주변에 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나 불러놓고 나만 얘기하는 한번 깊게. 왜 이렇게 봐? 네, 일단 저는 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이제 부할못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좀 자본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돈이 많아야지만 꼭 할 수 그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그치. 해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것 그치 같아요. 시작이 안 되지. 네. 승마도 그래. 뜬금없는 일이지만 승마도 왠지 뭔가 막 그런 뭔가 부유한- 거리감이 있잖아. 네. 그치 그렇지 않아. 몇만 원이면 해볼 수가 있어. 제주도 가서 하는 거 말고 이 경기도에 가면은 몇만 원이면 이제 뭐 일정 시간 이상 탈 수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럼 다 빌려줘. 근데 이제 복장까지 다요? 그 복장은 옷 같은 건 입지만 안전 뭐 이렇게 뭐였더라 모자랑 조끼 이런 거는 해줘. 장화도 빌려줬던 신발도 빌려줬었나? 하여간 다 탈 수 있게끔 해줘. 근데 이제 막연히 먼 거지. 자, 그리고 돈도 없지만 음. 또 너무 많으니까 정보가. 맞아, 그리고 뭔가 사기 당할 것 같고 맞아. 잘못하면. 맞아. 왜냐면 또 한다고 치면 너무 많이 돈을 쓰는데 그치. 사기 당할 것 같고 뭔가 막 의심스럽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알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맞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 우리 누구나 컴퓨터를 매일 쓴단 말이야. 맞아. 그치? 컴퓨터를 매일 쓰는데 컴퓨터 조립할 줄 알아? 아니요. 그치? 여기서 내 이랬으면 되게 재밌었을 컴퓨터 조립할 줄 모른단 말이야. 매일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가 정작 고장 나면은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 잘 할 줄 몰라. 아니면 얘가 느리면 뭐 사다 꽂아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왠 줄 알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누군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사거나 이랬는데 쓰긴 쓰지만 내가 이거를 고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거 할 줄 모른단 말이야. 부동산도 똑같아. 부동산에서 떨어져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집, 뭐 예를 들어 회사, 뭐 아니면 다니는 가게나 이런 것들 항상 다 부동산 관련돼 있는데 내가 거래해볼 일이 극히 드물어. 평생 부동산 거래를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죽는 사람도 많아. 매매 기술로요? 아니 전월세도 안 하고 죽는 사람도 꽤 있을 거야. 왜냐면 자기 사람 생각해봐. 결혼하면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했어. 그러면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모르고 이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리고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 계약을 전세, 월세, 매매 뭐 이걸 통틀어서 평생을 통틀어서 한 10번 해봤어. 아니 5번 해봤어. 이런 일을 잘 할 수 없다. 그치? 그렇죠. 불가능해. 제기 차리기를 평생 5번 해봤어. 이 제기 선수 될 수 없다고. 맞잖아. 제기 맞잖아. 차리기.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잡아. 소장님도 연식이 좀 있으신 걸로. 요새 제기 안 차리. 제기 안 차리. 여기서 한방 빡! 생각해봐. 3년에 한 번씩 제기를 한 번씩 쳐봐. 네. 늘어? 맞아요. 안 늘지. 못해요. 부동산도 똑같아. 부동산 거래도 몇 년에 한 번씩 해볼까 말까요.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알기가 힘들어. 맞아요. 맞아요. 컴퓨터 쓰는 것, 컴퓨터도 한 달에 한 번씩 조립하면 금방 늘지만
1년에 한 번씩 조립하면 가물가물해. 맞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접해보지 않았는데 사실은.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자, 3천만 원으로 월세 200만 이거는 너무 심한 뻥이야. 그러니까 금액은 좀 다르지만 네. 얼마로 얼마 월세 보자. 네. 방금 혹한 적이 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여기서 처음 걸렸네요. 야, 아,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 돈 벌고 싶습니다. 보세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 이분들의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출퇴근을 전철, 지하철로 그치. 많이 하는데 음. 거기 보면은 항상 그 문 옆에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맞아. 어디 신도시 역세권 뭐 5분 거리, 3분 맞아. 거리에서 오피스텔 뭐 투자하면은 월세 얼마 보장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되게 혹해가지고 유심히 볼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까지는 못 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보면은 아무래도 좀 설레긴 해보고 하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퇴근하시면서 계속 그러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락해봤니? 연락은 안 해봤지만 그 전화번호를 이제 유심히 보고 저장까지. 이렇게 사진 찍고 아, 사진 찍어놨어? 사진 네. 찍었어? 예전에 아. 한 번은 그렇게는 오. 해봤었어요. 연예인 보듯이? 사진 찍어놓고.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맞아요. 저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음. 오늘 아침만 해도 지하철에서 그걸 보고 오늘 아침에도? 네. 어떤 내용? 3천만 원이었어요, 딱 그게. 맞아요. 그- 또 그런 네, 데도 맞아요. 소액으로 그런 거. 또 유도를 하잖아요.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저도 그게 혹하는 이유는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알까리 크지도 될것 않은데 같은 막 이런 느낌이죠. 좀 모아서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어쨌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런 음. 걸 봤어요. 저도 혹했어요. 그치. 혹할 수 있어. 네. 근데 3천만 원을 얼마를 보장한대? 그건 약간 정확하게 안 써있던데. 대략 써 있었어? 수익률은? 네.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일단은 근데 여기서 조금 들으니까 이제 갭 투자구나까지는 알 것 같아요. 월세 받기 전에. 갭 투자할 수도 있고 엉뚱한 걸 수도 있어. 3천만 원으로 월세를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알면 그게 뭔지 알 수 있는데 갭 투자 3천만 원으로 갭 투자면 뭐 위치가 괜찮고 집이 괜찮으면 할만해. 근데 3천만 원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다. 이러면은 몇 가지를 좀 알면 되는데 뭐냐면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우리가 보통 하거든. 네. 월세를 받으려면 그러면 100만 원짜리 부동산이야. 은행에서 대출 얼마 해줄까? 60%. 60만 원, 100만 원에. 60%. 지금은 이제 대출이 예전보다 좀 쪼여들어서 이제 좀 더 딱딱해져서 그거보다는 줄어들긴 했는데 본인 뭐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옛날보다 좀 그게 돼서 어쨌건 60%라고 치면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얼마겠어? 그치? 3천만 원 나머지는 대출일 거 아니야? 네네. 맞아. 그럼 한 1억짜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세입자 보증금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초반이야. 그럼 1억 초반짜리 집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서 나머지를 대출이자 내고 받는 월세에서 이자 내고 하면은 남는 게 사실 있기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어. 그게 많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3천만 원 갖고 만약에 한다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오면 3%야. 그럴 수 있어. 3천만 원. 10%면 300, 3%면 100만 원, 3천, 1,300%면 100만 원 되잖아. 그럼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이야. 3천만 원 넣어서 한 달에 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 그건 가능해. 근데 그게 월등하게 뭐 많은 수익 왜? 모르겠어요. 저는 MC분이 계속 왜 그래서 그러지? 저는 이게 관전 모드잖아요 지금. 근데 숫자 나오니까 갑자기 동공이 이렇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생각하고 이제 있었어요. 3천만 원으로 8만 원 뒤에 정도.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어떻게 이게 몇 프로 이런 거 그거? 맨날 하니까. 이거 봐 맨날 하니까. 제기차기 선수. 그네. 우리 몇 난 프로 제길 맨날 차. 진짜. 아침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그거를 어쩌다가 너네들은 이제 따져보려면 계산기도 있어야 되고 써봐야 된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걸 맨날 하다 보니까 보면 아 이거 어떻게 된다고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노상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하여간 그렇다면 몰라도 그게 그렇게 메리트 있거나 그렇게 막 이런 정도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있기 힘든 일이야 사실은. 솔깃하긴 하지만. 그럼 조금 의심스럽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 검증을 해봐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뭐 그게 다 이상하고 나쁘다고 볼 수 단정지을 수는 없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없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지금 역세권을 음. 많이 내세우는데 역세권만 보고도 이제 그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이런 것 같아. 뭐냐면 내가 세미나 할 때도 가끔 얘기하는데 네네네. 역세권이라는 거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역이 어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역세권이라면 무조건 다 뭐 아주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역세권이란 말이야. 분양하는데 대부분 역세권이지 역세권 아닌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 살 때 에어컨이 옵션일 때가 있었어. 네? 90년대. 그런 시대가 있었어. 저희 아버지 차 듣네 그래도. 그리고 오토랑 스틱도. 지금은 에어컨이 기본이잖아. 네. 지금은 그거나 비슷해. 역세권이라는 게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지금도 에어컨이 달려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에어컨 옵션이 많잖아. 기능 여러 가지가 막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그냥 역이라고 해서 쳐주고 뭐 이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여건이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다음 네. 질문은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자 평소 부동산 책, 방송 뉴스를 잘 안 챙겨본다. 하나, 둘, 셋. 빠밤. 안 챙겨본다. 두 개? 이거 세모? 세모 없나요? 챙겨본다.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뿅. 아, 네. 안 챙겨본다. 양심 선언. 안 챙겨본다 X. 질문이 이렇게 어려워. 챙겨본다 해야지 OX를 하기 쉽지. 맞아요. 네. 버럭. 네, 이거는 내일 작가님들한테 맴매 포인트. 매매 포인트. 안 보게 되지. 네. 왜 그러세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일단 많이 쓰고요. 지금 한글 모르세요? 맞아요. 한글은 아는데. 한글은 됐지. 네, 그러니까 한글은 이게 떼는데. 사실 의지인데 사실 네 핑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뭘 처음 봐야 되나 내가 네, 너무 책은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사도 많고 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 포털 사이트에서 뭐 경제 뉴스 뭐 이런 걸 봐도 일단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쉬운 보자고. 거를 찾죠.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경제에서 부동산에 관한 걸 보니까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이게 사실 볼 일이 없지. 근데 요즘에 그걸로도 신혼집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이 많던데요. 공동명의? 네, 공동명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애매한데? 저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신랑이 조금 더 돈을 해오긴 했어요 집을. 실질적인 얘기네요. 네, 야. 남자가 돈을 더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 신랑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부동산을 같이 간 거예요. 둘이. 근데 이제 그 원래는 그냥 당연히 남편 명의로 하려고 갔는데 그 자리에 막상 앉아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그때 약간 조금 흔들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남자 그 이제 남편 될 예비 신랑이 갑자기 거기서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데 또 물어보더래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제 친구가 그냥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서. 왜 상해? 지가 왜?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도 자기 생각이 없었다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 물어보기까지 욕심이 생긴 했는데.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면 되지. 약간 왜 그냥 굳이 안 물어보면 분명히 나중에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했냐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약간 거기서 나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트러블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어봐서 뭐라고 했다는 거야? 물어봤는데 그냥 당신 걸로 하라고 이제 어. 뭐 오빠 걸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남편 명의로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 공동명의란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거 확 싫지 않아요. 아 이거 정말 이게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봐 주니까 맞아요. 마음이 네, 사람이라는 게 괜히 거기 가서 그래서 괜히 다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분이 물어보고 잘못했네. 또 예비 신랑이 한 번 더 이제 의중을 아. 물어보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상황이. 맞아. 고민했던 거지. 네, 고민했던 거죠. 그럼 만약에 두 분이랑 어떻게 남자가 하시겠어요? 돈을 많이 내니. 남자가 돈도 많이 그게 해왔고 왜 중요한 건지도 우선 남자가 처음에 돈 많이 해왔고 아, 그게 왜 중요하냐고? 나중에 이제 갈라설 때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만약 결혼하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재산 분할 때문에 그런 사랑과 거죠. 전쟁이 됐습니다. 소장님 그쵸? 재산 분할 때문에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오래 살면 그게 의미가 없어. 오래 왜? 살면. 왜냐면 오래 살면 어차피 나눠야 돼. 아 그래요? 어차피 명의가 그쪽으로 돼 있어도 남편 명의가 돼 있어도 어차피 나눠야 돼. 한 사람 몇 년 이상 살면 그러더라. 그건 또 몰라. 4주에 근데 이제 잠깐 살고 헤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달라지지. 그게 이제 대비를 해야지. 몇 년 이런 얘기는 좀 그러니까 몇 년 이하 몇 년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금방 헤어지면은 자기가 결혼하면서 가졌던 재산은 자기가 그냥 가져가는 이런 걸로 알아. 기여도에 따라서. 애초에 갖고 있으니까 비용가 서로 없는데 이제 몇 년 이상 살면은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 안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이렇게 그랬잖아. 저기 뭐야 그 뭐지 뭐 동상이몽인가 그 이재명 나와서 그 와이프랑 공동명의 갖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심적인 게 더 크지. 오래 살면 이제 심적인 게 크지 아무래도. 공동명의 이렇게 얘기하다 여기까지네. 결혼은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다가 그러니까 공동명의는 이제 그러니까 세금 부분이 있어. 세금을 이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렇구나. 그럼 추천이에요, 비추천이에요? 소장님은? 남한테 아니면 나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이거는- 이런 데안 가지나요? 그거는 70대, 아니 30대. 그거는 잘 생각해봐.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 그래 맞아. 또 얼마를 또 돈을 더 냈냐 이런 것도 있잖아. 아니 생각해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 그러면. 둘이 그냥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집을 5억짜리 샀어. 좋겠다. 내가 4억 됐어. 남편 1억 됐어. 누구 명의 갈 거야? 4명이. 그치? 남편이 4억 되고 내가 1억 됐어. 대박이. 방송용으로 하는 비방. 오빠 방송 꺼. 오빠 방송 꺼.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워낙에 다르단 말이야. 맞아, 진짜 달라. 아니면 나는 일을 앞으로 쉴 거야. 남편은 일을 계속 할 거야.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 그리고 누가 앞으로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건 다 이거 부모님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에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 이게 그리고 세금을 아끼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해봐. 세금을 아끼는 건 좋은데 내 돈을 아끼냐 저 사람 돈을 아끼냐 또 다르다고? 공동의 자산 아닙니까? 공동의 자산이지. 공동의 자산인데 그 기분이 다르다. 그렇잖아. 내가 오늘 그 뭐야 어머니랑 뭐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인가 어머니가 이제 운동하는 데서 트레이너가 있는데 트레이너한테 뭘 하진 않으시는데 그 중에 한 트레이너는 어머니가 뭐 운동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잘 알려준대. 근데 애가 운동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애가 자꾸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한 명은 내가 이제 PT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운동은 잘 알려주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얘는 PT 받으셔야 돼요만 말을 하고 이렇게 도움은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하면은 와서 이제 설명해주는 얘한테 하고 싶다는 거야. 운동은 걔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효율보다는 기분 문제거든. 맞아. 그렇잖아. 이게 아까 그것도 그래. 부동산도 돈이 더 되고 덜 되고도 분명히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기분 따라서 에이씨 내가 기분을 택하고 돈 좀 더 써도 되지를 돈 많은 사람만 택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기분 나쁘면은 돈보다도 내 기분 챙기는 자존심이나 이런 거 챙기는 사람 많단 말이야. 맞아. 똑같은 얘기. 맞아. 무조건 득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치? 넘어갈까?
경제 거기에서 갑자기 그럼 부부 공동명의까지.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설명을 이렇게 잘 풀어서 해주시면 음. 재밌고 이런데 혼자서 그렇게 이제 관심.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봐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자. 이 뉴스 중에 하나 우리 지역 아파트 얼마에 거래되었을까 이런 게 있어. 이거 대부분 집이 있어야 관심이 있지. 집이 없으면 크게 관심 없어. 그리고 집이 있더라도 그냥 한번 보고 말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경제나 부동산 쪽까지 안 봐. 그치? 가십이나 뭐 이런 걸 위주로 보지. 연애나 뭐 그리고 이거 한번 내가 알려줄게.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 이거 해놓은 게 아마 국민은행 그 시세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게 또 웃긴다. 뭐냐면 A라는 아파트가 있어. 단지가 뭐 한 500세대 있다고 칠게. 32평이 한 7억 팔렸어. 7억이야. 그럼 우리 집 32평도 7억이야? 아니죠. 그치? 네. 달라. 얼마예요? 그거는 아니 프라이버시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집인데 다른 사람이 7억에 팔았으면은 두 분은 얼마 파실 거예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딴 집이 7억에 팔렸으면 우리 집은 최소 7억이고 그 이상 받아야겠다 생각할 거란 이거지. 보통 사람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7억짜리 집이 어떤 상황에서 팔렸는지를 봐야 돼. 얘가 진짜 로얄층 로얄동에 인테리어까지 잘 돼 있는 올수리 돼 있는 집인지, 아니면 저층 1층인데 7억에 팔렸는지, 그에 따라서 내 집이 이 집이랑 비교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거는 사실 크게 그러니까 뭐 기준을 잡기도 애매해. 그 집이 어떤 상태에 어떤 층에 어떤 향에 뭐 어떤 상황에서 집주인이 또 갑자기 뭐 상황이 외부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급하게 팔았는지, 아니면 뭐 부모님 물려줬는데 이거를 뭐 형제가 여러 명이라서 돈으로 갚기 위해서 당장에 팔았어야 돼서 급하게 팔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그 아파트 단지의 몇 평짜리가 얼마에 팔렸다고 해서 내게 얼마라고 보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그런 거는 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내놔봐야 알아. 부동산 가격은 내놔봐야 알고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왜냐? 걔들은 맨날 그걸 하거든. 맨날 그거 보거든. 선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부동산은 이 뉴스나 정보를 가지고 가격이나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수영을 책 보고 배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책을 완전히 머리에 다 독파했다고 해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 부동산도 똑같은 말이야. 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실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 하나는 7억에 팔리고 같은 평에는 하나는 8억에 팔렸어. 하나는 뭐 8억 1천에 팔렸어. 그럼 더해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7억 5,500이야. 그게 평균 거래가라고 쳐. 네. 네. 아니면 이번에 어떤 건 7억에 팔리고 7억 1천에 팔리고 6억 9천에 팔렸어. 근데 평균 거래가가 7억이야. 네. 그럼 우리 이 아파트 단지의 32평에 한 7억이 평균 거래가다 볼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다 급하게 판 사람이면은 다 최저가로 판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 해당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아파트인데 몇 평이고 언제 리모델링 갖고 해서 물어보는 게 맞아. 근데 사실 그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되게 부담된다. 그렇죠. 그치? 되게 부담돼. 나도 처음에 그랬어. 나도 그 과정을 다 거쳤어. 근데 워낙에 오래돼서 지금은 편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부담되는데 그 부담을 평생 안고 간 사람이 많아. 그럴 것 같아. 그게 인생이 오래 살면 이제 연륜이 쌓여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씩 이상 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 전혀 오산이야. 안 하고 오래되면 더 하기 힘들어. 더 부담돼. 그러니까 전화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전화는 떨어. 전화해서 뭔 말할지 모른다고. 왜 괜히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물어보지 않을까? 내가 그럼 뭐 어떻게 하지? 어쩌고 그냥 당당하게 전화하거든. 당당하게. 왜냐면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거기 엄청나게 잘 되는 부동산 아니고는 대부분 심심해. 이렇게 팔이 달리고. 대부분 심심해. 왜냐면 종일 전화가 오고 종일 손님 만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맞아. 대부분 심심해. 맞아. 컴퓨터 앉아서 우리가 앉아서 업무를 하잖아. 네.
앉아서 할 업무가 없어. 예를 들어서 계속 쇼핑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틈틈이 하니까 재밌는 거야. 없는 시간에 점심시간 하니까 돼. 종일 그거 한다고 생각해봐. 지겨워요. 부동산 통계 보는 것도 그 사람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서 그거 통계 보는 것도 조금만 보면 우리 동네는 금방 알아. 종일 뭐 이거저거 찾아보고 지겨워. 내가 그거 다 해봤어. 산 증인. 내가 다 해봤어. 산 증인이시네요. 응.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해봐라. 겁내지 말고 당장.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욕하지 않아. 뭐 저거 뭐 지금 그 부동산 뭐 아니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뭐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언제 한번 오세요. 뭐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 뭐 매물 있으면 연락드릴까요? 아니면 있으면 손님 있으면 전화드릴까요?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단 말이야. 저도 난생처럼 한번 해봤거든요. 부동산 전화를. 근데 그게 소장님 유튜브 보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신 오피스텔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 실제 거기서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물어봤죠.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거 얼마에 지금 그 형성되어 있는지 그 금액대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놓은 금액이랑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판은 있잖아요. 세입자들한테 주는 거. 전화하니까 친절하게 받지. 네, 근데 아무렇지 않게 딱 얘기하고. 까칠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막 당장 막 계약서를 쓰면서 도장을 막 찍고 막 복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면 안 받아. 바쁘면 그때는 어차피 안 받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바쁘. 전화 받고 짜증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서 받으면 웬만하면 친절해. 걱정하지 말아라. 편안하긴 한데 하나만 더 볼까? 그러네. 그 이치가 맞네요. 그럼 괜히 근데 저는 좀 그 두려움이 그거 같아요.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화하면은 막 촉짠 거 티나가지고 그쪽에서 야,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뭔가 용건이 있으니까 전화가 왔잖아. 심심해서 거기 그냥 전 친해지고 싶어져. 이건 아니잖아. 용건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전화는 너 초짜잖아. 네. 전화 받는 사람이 무조건 베테랑이라는 법이 있어? 베테랑이 무조건 거기서 잘하는 사람이거나 많이 근무한 사람이라는 법이 있어. 오늘 첫 중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제 나온 지 일주일 안 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 생각은 그랬단 말이야. 얘가 잘 몰라서 잠시만요 사장님 맡겨드려 할 수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이거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간다고 해서 다 막 수영 엄청 잘해? 초짜들이 항상 있어. 스키장을 가도 우리나라 스키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초보 강습이 많다고. 왜냐면 애들이 자라서 배우게 되니까. 나이 들었는데도 안 타셨던 분들도 배우게 되니까 항상 초보는 있어. 부동산 사무실도 마찬가지. 거기도 항상 초보들이 있다고. 없을 수가 없어. 부동산만큼 들어왔다 나가는 게 많은 업종도 드물어. 들어오기 쉽고 나가기도 쉽거든. 부동산 사무실. 그래 진짜. 생겼다 없어졌다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 부동산 업계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애도 많아. 그럼 또 새로운 애들이 또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있다. 부동산 사무실에 있으면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것 같지만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뭐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예를 들어서 민물 매운탕 잘 끓인 데서 바다 매운탕이나 뭐 모든 빨간 그 매콤한 그걸 다 잘한다고 볼 수 없잖아. 잘하는 게 그냥 있어. 자기들이. 세무사도 똑같아. 세무사도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몰라. 자기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기장만 하는데 기장만 전문으로 하고 다른 건 잘 몰라. 부동산 쪽은 부동산만 잘 알고 그 외엔 잘 몰라. 세금도 되게 분야가 넓어. 부동산도 그래.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그런 게 많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있으면 다른 동네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전화할 때는 나도 모르는데 얘도 모르는 가능성도 있어.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 사실. 부담을 내려놓고 편하게. 네. 겁먹지 말고. 이거 뉴스 보면서 할 얘기가 많구나. 이거 봐. 이런 게 문제야. 이봐. 제목 봐.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부동산 뉴스라는 게 이런 칼럼이라는 게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전달해 주는 게 뉴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정확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썼어. 사람들이 안 읽으면 쓴 나만 피곤해. 그렇잖아. 맞아요. 쓴 나만 피곤해. 사람들이 많이 읽게 해서 뭔가 추종 세력을 끌려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읽게끔 해야 돼. 자극적으로 쓰는 거야. 뭐라고 나왔어요? 글쓴 새 안 넣으면 새 폭탄 맞는다. 이렇게 쓰잖아. 세금 근데 저도 부동산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런가 싶을 거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실제로 이런 라임도 있네. 아, 새 안 놓으면 얘야. 새폭탄 맞는다. 노래할 때 알아봤다. 아까 오프닝 할 때 알아봤어요. 이런 거. 옆에서 손 올리면 잡아주세요. 옆에 이렇게 넣어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어찌됐건 그 얘기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네. 자, 다음 5번. 네. 자, 무언가 결정함에 있어 나의 소신보다 남 이야기에 의존하는 편이다. OX. 자, 의존하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빠방. 아, 오. 난 전혀 의존해. 물어보긴 하지. 어떤 소장님은 편? 전문가시니까. 아니 여기에 무언가라고 돼 있지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없어. 모든 면에서 네. 귀가 얇아요. 저도. 네. 아 귀가 얇아? 네. 둘 다 얇니? 네, 저도 아. 귀가 얇고 의심을 잘 안 하고. 네,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네, 이걸 한번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냥 믿게 이렇게 되는구나. 예, 하는 거고 결정하는 거는 좀 선택하기 전에 그 불안감이 좀 있어서 재차 확인하는 거. 누구한테? 뭐 친구들이나 아. 아니면 뭐 주변에 좀 경험자들한테. 저도 원래 엄청 잘 믿고 음. 또 알아보긴 엄청 알아봐요. 찾아보고 막 검색해보고 뭐 전화해보고 막 그러는데 이제 결정을 잘 못 내려. 결정장애. 결정. 결정장애. 그런데 진짜로 이제 신뢰가 딱 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거는 이제 믿고 나가고 약간 그런. 나도 스타일. 누가 뭐 말하면 잘 믿어. 아닐 것 같아. 믿어. 나한테 뭐 달라고 하잖아. 한 믿어. 달라고 하면 의심해야 된다. 달라고 하면 검증해야지. 검증해야 되나? 의심이 아니라 의심은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만 갖고 있는 거고 검증은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거잖아. 네. 검증을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나는 한 일이면 열 일이라고 보거든. 네? 한 가지 일을 보면 나머지 일도 똑같다고 봐. 예를 들어서 얘가 네. 예를 들어서 그래. 뭐냐면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아니면 같이 뭐 어디 놀러 갔거나 거기서 하는 행동을 보면 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거 어, 보고 네네네. 그것만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검증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검증은 안 돼.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지. 근데 예전에 했던 말이랑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얘는 상대할 같이 만나 밥 먹고 술 먹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뭔가 같이 할 수는 없어. 뭔가 믿고 맡길 수는 없어. 그걸 본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오늘도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잘난 척을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엄청 한 거야 나한테. 그래서 잘 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고 그 정도면 뭐 자리 잡고 뭐 괜찮은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자꾸 나한테 뭔가 도움을 달라는 거야. 어떤 쪽으로요? 일적으로? 아니 일적 말고 개인적인 도움을 자꾸 달라는 거야. 근데 그 전에 통화로 얘기할 때는 그런 쪽도 자기가 아주 뭐 괜찮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놓고 나한테 그쪽으로 도움을 달라는 거야. 말이 다르네. 말이 다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이 잘 된다는 것도 다 뻥이구나 라고 판단을 딱 내렸지. 그쵸. 뭔가 안심시키려고 먼저 그러는. 안심이 아니라 쓸데없이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 하는 경우도 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안 궁금해. 내가 안 물어봤는데 지 혼자 막 자기 저 의심이 아니고 검증. 검증.
근데 그 딱 며칠 상간에 통화한 것만 들어가도 얘는 이상한 애거든. 그쵸. 일이 잘 된다는 것도 뻥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미리 알았어야 돼. 왜? 네, 아니요. 우삼이 당하고 아는 것 같습니다. 2번 안 당하면 돼.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을 안 하면 돼.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 네. 어떻게 한 번도 안 그래? 난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아니 순간 표정이 방송 중이에요. 너가 뜨고 아니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 사람이 뭐 놀거나 뭐 즐거운 얘기하는 거는 뭐 뻥을 치고 뭐 그러든 나랑 전혀 상관없잖아. 같이 웃고 즐거우면 땡이잖아.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웃고 즐거운 얘기는. 근데 이제 뭐 같이 일을 한다거나 같이 뭐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거는 완전 별개잖아. 그쵸. 네. 친하다고 해서 이거 그냥 해줄 수 없어. 근데 대부분 사람 친하다고 해준다. 아 그런 거 같아. 심장 아파. 아 심장 아파. 친하다고 해준다. 아. 근데 그건 별개거든 사실은. 왜냐면은 그 부분은 한잔 할까? 소주를 좀 갖다 주세요. 우유 한 잔으로. 곽티슈 좀 주세요. 깍티슈. 그거는 별개야. 맞아요. 어. 아 제가 20대 때 아, 소장님 똑 풀어줘야 알았어요. 되는데 진짜 어. 똑 풀어줘야 되는데. 특히 20대들 또 많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적 20대가 있었어. 그게 되게 심하잖아요. 친구들 간의 의리. 그쵸 우리. 이런 거 엄청 맞아. 심해. 안 그러면 또 괜히 그 무리해서 내가 좀 소외되는 거 같고 그런 느낌 막 맞아 하잖아요. 맞아. 나도 그럴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 한 게 아니라 어. 뻔이야. 그럴 뻔했어. 그때 당시 어떤 뭐 어디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3번 본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막 측은지심 이런 게 많거든. 안 믿어지냐? 죄송합니다. 믿습니다. 측은지심이 많은데 그 사람이 3번 보고 한 2달 뒤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자기가 뭐 친구 차로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면허가 없는데 뭐 다른 차를 박았는데 그 차 문을 갈아줘야 되는데 뭐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근데 뭐 본인한테 말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한테 뭐 200인가를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200 있었어. 그래서 빌려주려고 그래 알았어 빌려줄게 하고 계좌 보내줄게 하고 나서 내가 보내주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집에 계셔서 엄마 친구가 이렇게 친구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이 당해서 내가 빌려주려고 그랬더니 안 받으려면 빌려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못 받는 거구나. 이거는 못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해서 안 빌려준다고 했어. 혹시 그때 받으셨어요? 그래고? 못 받는 거야. 깍티슈 좀 주세요. 눈물 나려고. 그러니까 나도 그럴 뻔한 적이 있었어. 못 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준 적은 있었어. 애초에 그냥. 애초에 그런 적은 그냥 있었는데. 못 받을 거 약간 주신 거죠, 그거는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한 번. 네. 나 그냥- 이 인간관계랑 뭐 이런 경우, 뭐 인간관계로 돈이랑 엮는 사람들, 맞아. 다 빠이고. 다 버려야 돼요 어. 그런 사람들은. 너랑 나랑 친한데 뭐 야다 이러면서 돈이랑 쓱 엮. 저도 작년에 그렇게 한번 벌었어요. 그랬어? 네.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그거는 별개야. 20년 만에 올라가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싶을 때 그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 올라가봤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건 별개잖아. 돈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거래잖아.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이 거래랑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하고 사람이 좀 측은지심 계산적이다 많으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은 아파. 정말요?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돈을 빌려주면 어차피 그 사람이랑 나랑 안 보게 돼. 맞아 저도. 어차피 안 보게 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뭐 미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갚았고 어쩌고저쩌고 예전에 뭐 송강호 의뢰인인가 거기에서도 뭐 변호사 돼가지고 가서 갚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날 밥 먹고 도망가서 그 아줌마 얼마나 욕했을 거야.
생각해봐.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맞아. 현실적인 거랑 그냥 그렇게 미담을 미화해서 얘기하는 거랑은 별개라고. 그렇잖아. 친구가 100만 원 빌려가서 연락 안 되고 막 딴소리 하다가 10년 뒤에 100만 원 갚았어. 그 사이에 이미 그 사이는 파탄났어. 그렇지. 근데 이제 10년 뒤에 하면 그때 다시 좋아질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짓을 뭐하러 해? 맞아. 돈만 손해야? 걔랑 사이 틀어지고 머리 아프고 괴롭고 속 쓰리고 이거 다 하고 나서 10년 뒤에 걔 간다고 그게 다 없어지나? 그런 게 어딨어. 화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맞아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맞아요.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해야 된다.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따란. 같이 가네. 자, 부동산 관련 거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나, 둘, 셋.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렇지. 또 얘기다. 이게 거래를 해보는 게 일단 거래를 하려면 이른 나이에 거래를 안 해봤다고 하잖아. 네. 이거는 거래를 안 해봤다는 얘기만 듣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왔는지 다 알 수 있어. 집에서 나와서 살아본 적이 없고 학교를 갔으면 학교 기숙사에 살았던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당연하지. 안 나왔어요. 아니면 거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나와서 대학교 뭐 학교를 다니면서 따로 살았으면 부모님 해줬거나. 근데 부모님 해주더라도 자기가 같이 가거든 웬만하면. 그리고 부동산에 왔다 갔다 한 번씩은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살아본 적이 없고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았다는 거야. 오. 맞아요. 맞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다니면서 나와서 살아보거나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해서 나왔거나 아니면 결혼했거나 이래야 할 경험이 있어.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거래, 전세, 월세, 매매 세 가지밖에 없지. 젊을 때는 거의 전세 아니면 월세지. 그렇죠. 전세 아니면 월세.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두 분 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3천 한번 원룸 따라갔구나. 구해드려준 적은 있어요. 직방으로. 아, 미방 이런 거. 따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어. 전화해서 이제 월세 그런 거 처리해주고. 친구들 집들이 가본 적 있니? 친구 이사해서 혼자 네, 나와서. 네. 그렇지. 걔들은 이미 알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 친구나 누가 집 구한다고 할 때 따라다녀 보면 좋아.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네.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아. 근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되게 낯설고 집 하나 구하면서도 전세월 때 구하면서 사기당하기 쉽지 않거든. 노력해야 사기당할 수 있어.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면. 매우 많이 몰라야 돼. 월세는 사기당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그럼 보호가 돼서 그거는 설명하려면 긴데 집을 구하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에 가. 부동산에 가서 내가 얼마짜리 부동산을 가는 과정은 내가 이제 전화해서 갈 수도 있고 직방 뭐 이런 거 통해서 만날 수도 있어. 그걸 만났어. 그 사람이 집을 보여줘. 집을 보여주고 나서 그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을 하면 그 계약을 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넣고 계약을 해. 그치? 네. 이 100만 원 날리기 쉽지 않아. 이 100만 원을 날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집주인 계좌로 안 보내고 부동산 계좌로 보내면 곤란할 수 있어. 부동산에서 다시 집주인 주면 안 돼? 안 돼. 집주인 모든 계약은 이거야. 이 핸드폰 내 거야. 너랑 나랑 친구야. 너가 사러 왔어. 근데 마음에 들어서 100만 원 산다고 했어. 1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100만 원을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럼 얘한테 주고 너가 갔어. 근데 핸드폰 주겠니? 그치.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내가. 얘가 나한테 주면 내가 얘한테 줄 수 있겠지.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집주인을 만나서 집주인한테 주거나 아니면 집주인 계좌로 보내줘야 돼. 그래서 돈을 받고 도망갈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부동산에 근무하는 애들 중에도 이상한 애들이 좀 있어. 뜨내기 같은 애들. 어린 애들, 개념 없는 애들이 좀 있어. 그런 애들은 지네 계좌로 돈 받고 도망가는 경우를 내가 몇 번 봤어. 계약금을. 그러면 결국엔 얘들은 부동산 사무실 가서 따져. 부동산 사무실 내가 받은 게 아닌데? 그럼 멘붕 오는 거지 이제. 이 문제가 되지. 한 번 돈이 통장에서 넘어가잖아?
다시 돌려받기 힘들어. 누가 받았건 간에. 그렇죠. 세금을 예를 들어서 많이 내잖아? 바로 안 줘. 시간이 걸려. 근데 개인한테 줬는데 이거 바로 받을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집 주인한테 무조건 줘야 돼. 집 주인은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그 사람이 집주인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한테 줘야 돼. 그러면 이건 사기당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기당할 수 없어. 월세 경우는 이런 거고요. 전세도 똑같아. 전세. 생각해봐. 집주인, 아니 물건 주인한테 돈을 줘야지. 그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 주고 이 사람한테 집 들어간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집주인, 그 물건의 주인한테 줘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사기당하려면은 아주 희박한, 거의 힘들어. 그냥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있겠지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갑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얘기해봐.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내가 또 그걸 월세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전전세.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럼 법적으로 안 걸려요?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야. 전전세. 전전. 전전세? 전세 얻어서 임대 또 주는 거야. 그러면 가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뭐 맥주집이나 뭐 아니면 뭐 빵집이나 뭐 이런 가게들 있잖아. 네네. 그런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맥주집을 내가 했어. 그럭저럭 됐어. 근데 얘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가게 됐어. 아니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나랑 너무 안 맞아. 근데 이미 임대 기간 남았고 예를 들어서 나가려고 보니까 이제 권리금도 받으려면 이제 장사 좀 더 살려야 되고, 아니면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뭐 계약 기간이 있어서 빼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아니면 누군가가 나 장사 잘하고 싶다 뭐 이런 친구가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을 내는 가게야. 근데 내가 여기 인테리어로 5,000원을 넣었어. 그럼 나는 총 들어간 게 6,000 들어갔고 그 6,000 중에 1,000만 원이 보증금이잖아. 그렇지? 월세 100 내고 있고. 그러면 전전대를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걔는 보증금이 별로 없다고. 그럼 1,000 낼 게 없잖아. 그럼 뭐 500에 예를 들어서 한 150 받는 거야. 월세가 확 높은 거. 예를 들면. 근데 얘는 인테리어 비용 안 들어갔잖아. 그쵸. 돈 안 들고 들어와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전전대 할 수 있어. 가게 같은 경우는 이래.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임대하는 것보다 전세를 얻어서 임대하는 게 훨씬 더 득이지. 들어가는 돈이 적으니까. 그리고 더 심하게는 월세를 얻어서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돼요? 그럼. 처음 들어봐요. 그래? 이거 얘기해 줄까? 7분만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월세를 좀 벌써요? 높여서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 내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아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를 집을 임대를 했어. 근데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임대하면 혼전이니까 의미가 없잖아. 월세를 한 130 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돼. 임대라는 거는 전세 있고 월세 있잖아, 그렇지? 월세는 일반 임대, 월세는 전세는 다 알고 월세는 일반 임대랑 단기 임대라는 걸로 두 개로 나눠져. 단기 임대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강남이랑 서초랑 송파 일부, 강남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 조금씩 있어. 아주 적어. 지방에도 있긴 있는데 아주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없어. 한 뭐 25살이 흰머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거의 없지. 그건 안 돼. 뭐 하여간 그런데 일반 임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를 얻었어. 이 일반 임대랑 단기 임대의 차이는 말 그대로 단기 임대는 단기로 임대를 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8개월 이렇게. 일반 임대는 1년 한다고. 근데 일반 임대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을 해놓는데 이런 집에는 있어봤자 안에 가구가 가스레인지, 에어컨, 냉장고, 많아봐야 세탁기 있어. 그럼 거기 뭐가 필요해? 침대, 소파, TV, 전자레인지, 밥솥 이런 게 필요하지, 네. 그렇지? 이런 게 있으면 집 콘도처럼 돼 있지. 요런 집을 임대를 해서 그런 걸 넣어놔. 예. 그래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한 100개씩도 했어. 와. 에어비앤비에 올리고 막 그쵸? 아니 에어비앤비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런 거는 이제 100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집 하나당 뭐 한 20만 원 남아. 그럼 100개면 얼마야? 돌려. 계산이 안 되지. 아니에요.
영영 2천만. 그치. 100개씩 하는 사람도 있었어. 많게는 막 2, 300개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쁘게.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다 수익을 보는 건 아니죠. 그치. 마이너스가 됐어. 근데 이제 호경기 때는 많이 하고 뭐 불경기 때는 뭐 월세 끝나면 그냥 그만하고 이렇게 돼. 이렇게 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 요새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내가 얘기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월세로 해서. 좀 신세계네요.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야. 그래요? 저 처음 듣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게스트하우스 아니 게스트하우스랑 좀 다르긴 어. 한데. 이게 이 100개씩 하던 사람이 언제 있었냐면 거의 한 10년도 더 됐는 거야. 그게 왜냐면 나는 요 동네에 있는 일들을 계속 얘기도 듣고 나도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맨날 계약서만 써. 세입자들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나고 계약서 도장 찍거든. 이것만 해. 그럼 그 사람도 거의 섹터가 있겠네요, 자기 섹터가. 강남에서만 하지. 와. 여기서 오토바이 타봐야 뭐 10분이면 다 가는데. 계약서 왔을 때. 이렇게 100개. 이렇게 하면 엄청 많아. 이렇게 그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부하이간 그렇게 아까 전전대 네가 얘기했어. 아 우리 자꾸 상처보러 빠져. 다 그런 어떻게 거야. 이거 다 못했어요. 다 그런 거야. 아니, 거의 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만나요. 아, 전 못 들은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그 본방사수 못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음. 카페에다가 이제 저희 연구명문서 연구소 카페에 남겨주셨는데 뭐였어? 강남빌라 맨 뒤에 마지막인데요. 강남빌라 이거 봤어. 네 강남 이거 오피스텔. 봤는데 네. 이건 질문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적어주신 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오늘 할것 같아.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 진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네, 같이 일하면서 소장님이 물론 이렇게 많이 얘기는 해주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깊게 얘기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얘기할 일이 없지. 기뻐. 못한 데서. 기뻐. 네, 그냥 바쁘신 분이니까. 너무 바쁘셔서 궁금한 거 있을 때 이제 카톡으로 하면 내가 잠깐 답변해 줄 수 있어. 카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 카톡으로 해놓으면 내가 네. 한 번에 몰아서 답변해 줄 수 너무 있어. 좋았어요. 그러시구나. 맞아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어차피 또 2부에서 만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시간이. 빨리 가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 빨리 너무 갔어요. 시간이 빨리 가서 너무 그치? 네 너무 맞아. 재밌네요. 처음에 재밌고 너무 유익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소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사회자가 잘 얘기를 해야 돼. 전 사실 걱정했거든요. 이게 섭외할 때 되게 어렵게 또 이렇게 막 왜 어려웠어? 이게 막 힘들다. 어이없네. 걱정을 아니, 두 분이 걱정을 많이 많이 하셔가지고 튕겼어요, 저희가. 그래. 쓸데없이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깜짝 놀랐네. You don't know me. 왜 이러는 거야? 창피해. 진짜 춤가네. 연구연 예능 채널 만들어 주세요. 진짜 춤추고 근데- 노래하게 생겼네. 땀난다 야.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왜 땀이 나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그거 얘기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네이버 뉴스나 아니면 그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뉴스를 가지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날 그날. 실시간 걸로 하는 게 실시간 이제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네.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또 와도 또 이제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아니면 그 관련된 분들 와서 같이 얘기하는 거. 또 여기 가운데 계신 재밌을 것 분은 입으로 다음 주를 해가지고 재밌죠?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못 오게 하실 것 같아요. 요새 월드컵 하잖아요. 이제 오늘 전반전인데 다음 주가 후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